네, 이제 무더위가 이제 점점 수그러들게 되겠는데요. 광복절 이제 지나면서 무더위도 그렇게 기승을 부리다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냄새도 좀 나겠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월드컵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보니까 준결승, 결승만 남았고 강호들이 다 탈락하고 변방의 북소리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최국 호주가 지금 결승에 올라가느냐, 지금 4강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최대 관심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현진 선수 정말 부상 때문에 오랜 기간 1년 뭐 넘었죠. 부상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재활을 했고 444일 444일 만에 부상 복귀 이후에 첫 승을 달성했다는 또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요 며칠 뭐 굉장히 또 이벤트가 많았던 것 같네요. 스포츠 관련해서는 손흥민 허리케인이 이제 떠나고 미넨으로 손흥민 선수 팀의 주장을 맡았죠. 박지성 선수 이후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주장 빅 리그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손흥민, 그러나 뭐 첫 경기에 브렌트퍼드하고의 경기에서는 평점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네요. 활약이 두드러지게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고 브렌트퍼드와 또 2대2로 토트넘은 개막 경기에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장으로서 이 빅클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 굉장히 또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우리나라 IOC 선수 후보로 최종 낙점이 됐다 하는 소식도 이제 팬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됐던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35살이네 보니까 박인비 선수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죠. 우리나라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됐고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IOC 위원에 이제 뽑힌다면은 우리나라 첫 여성 IOC 선수위원이 된다고 합니다. 선수위원, 우리나라 이제 또 골프가 배출하는 처음 선수위원이 또 되겠죠, 당연히.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원로회의에서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가지고 박인비 선수를 이제 IOC 선수 후보로, 우리나라 후보로 추천하기로 이제 뜻을 모았고 16, 17일 체육회 선수위원회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은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여기에 과반은 안 넘겠으니까 확실시 된다고 보이고요. IOC 선수위원은 전 세계에서 이제 23명이 이제 그 활동을 한다네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탁구스타였죠, 유승민. 올해 41살인데요. 유승민 선수가 이제 임기가 내년 8월에 만료가 된다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박인비 선수로 이제 최종 이제 낙점이 됐고, 근데 이제 투표를 해야 된다네요. 투표. IOC가 이제 내년에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수위원 4명을 새롭게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앞서 이제 박인비 포함해서 배구의 김연경, 진종호, 사격, 그다음에 배드민턴의 김소영, 뭐 태권도 이대훈 이렇게 후보 5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을 했고 박인비 선수가 이제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요. 후보들 보니까 선수 경력뿐만 아니고 올림픽 성적, 뭐 외국어 능력, 여기에서 이제 박인비 선수가 굉장히 그 영어도 잘하니까 높은 평가를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IOC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라고 하는데요. 둘 중 하나만 잘하면 안 되겠어요. 공식 언어가 2개니까 둘 중 하나는 뭐 이렇게 영어와 프랑스. 박인비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지내면서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서 높은 점수를 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출산을 하고 조용히 이제 IOC 위원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신
성격하고도 잘 맞아서 자신 있다는 그런 말도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박유민 선수를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을 시키면은 2008년 문대성도 태권도였고 2016년 유승민 탁구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선출직 한국인 IOC 선수위원이 된다고 합니다. IOC 선수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결정 등 일반 IOC 위원하고도 굉장히 같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외교관으로도 불리고 임기는 8년이고 이번에 그 IOC 선수위원회 이제 도전하는 전 세계 선수는 한 16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보니까 이제 4명을 내년 파리 올림픽 때 뽑는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4대1 정도 되네요. 4대1. 그러니까 12명을 제쳐야 하는데 여기도 많은 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인 선수와 함께 이제 이달 초에 부산을 찾았던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선수, 이 네이마르 선수가 사우디 리그로 이제 이적할 수 있다 하는 보도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거는 뭐 성사가 돼봐야 되겠는데 이광인 선수가 들어가니까 메시도 나가버리고 네이마르도 나가버리고 음바페는 또 뭐 이렇게 불화설이 또 있는 것 같고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우승 전문 팀인데 프랑스에서 이광인 선수를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하고 그 다음에 뭐 팀이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네요.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이제 프로 골프 스타죠. 필 미켈슨 올해 53세인데요. 이 필 미켈슨이 지난 30년간의 도박에 연루가 됐다는 그 외신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주목을 받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이 출전했던 라이더컵, 이 라이더컵 미국과 유럽 골프 대항전인데요. 이 자신이 출전한 라이더컵에도 돈을 걸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이제 외신에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도박사 빌리 월터스가 8월 22일 출간 예정인 갬블러 위험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서 미클슨의 도박 의혹을 상세히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미클슨은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 6회 우승 그리고 PGA 투어 45회 우승을 이룬 기념비적인 그런 유명 프로 골프 스타입니다. 타이거 우즈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타이거 우즈와 버금가는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월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미클슨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 이전에 알려진 4천만 달러가 아니고 1억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을 했네요. 월터스와 미클슨은 2006년 AT&T 페블부치 프로암 대회를 계기로 가까워지고 2008년부터 5년간 도박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월터스는 미클슨이 지난 30년간 도박판에서 모두 10억 달러를 걸고 1억 달러 가까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클슨은 2011년에서 2014년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도박을 7,065차례 했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를 했네 보니까 2011년 한 해에만 3,154차례의 배팅을 하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책이 나와 가지고 또 어떤 세간의 반응을 이끌어낼지 한번 이것도 주목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미클슨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더컵에 돈을 걸지는 않았다. 내가 코스에서 내기를 즐긴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결코 경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이제 밝혔다고 그러네요. 그는 도박 중독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왔고 후회와 함께 그에 대한 책임도 지면서 치료에 전념을 해왔다고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미클슨의 이제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이제 축구 팬들 밤잠, 새벽잠 좀 설치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유럽의 이제 빅리그가 이제 일제히 개막을 했죠. 유럽에 보통 이제 5대 축구 리그라고 하는데 5대 축구가 이제 리그가 새 시즌을 이제 지난 주말에 시작을 했고요.
뭐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는 이제 개막 축구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보면서 아이고 이제 밤잠 자정쯤부터 또 잠 또 많이 설치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이제 최고의 빅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죠. EPL 지구상 최대 축제라는 이런 최대 쇼라는 이제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 212개국에 중계가 되고 매년 47억 명의 시청자가 이 EPL을 이제 지켜본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3시즌 동안 중계료만 17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대단한 리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도 정말 요즘 좀 많이 올라섰다고 생각이 되는데 EPL은 전 세계 축구 팬들한테 사랑을 받는 지구촌 최대의 축구 리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스페인 라리가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도 차례대로 이제 그 대장정을 시작했고요.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세리아도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즌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각 리그의 이제 특징들도 한번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선수 시장 가치만 다 합해 보면은 15조가 넘고요. TV 중계권료는 5조를 넘고 경기당 평균 관중이 4만 명이 넘네 보니까 4만 236명으로 이제 이렇게 공식 집계가 되고 있네 보니까요. 정말 굉장한 리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 우리나라 선수 뭐 손흥민 토트넘 이번에 주장을 맡았는데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울버햄튼의 이제 황희찬 그리고 노팅엄으로 새로 이적한 황의조 선수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시청자들 축구 팬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독일 분데스리가는 김민재 선수가 미넨에 있죠. 마인츠의 이재성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 지켜봐야 돼요. 프랑스 리그는 뭐 이탈리아 세리에A는 이제 우리 선수 주목되는 선수가 이제 아직은 발견이 되지 않고 프랑스 리그 앙 같은 경우는 물론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모저모 스포츠 소식만을 주목되는 소식만을 모아서 스포츠 이모저모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창원 TV입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